울트라 시리즈 8번째 작품이며 최초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츠부라야 프로덕션은 당시 우주전환 야마토로 시작돼 애니메이션 열풍 그리고 전작 울트라맨 레오의 시청률 부진 등을 고려하며 신작을 기획하면서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 제작을 생각했고 선라이즈에게 실제 제작을 맡겨 나온 결과물이 더 울트라맨이다. 1대 감독은 토리우미 히사유키로, 캐릭터 디자인은 니노미야 치네오이고 그 외에도 코카와 토모노리 등 당시 공중분해 상태였던 타츠노코 프로덕션의 스태프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3화부터 감독이 칸타 타케유키로 바뀌고 타츠노코 프로덕션의 스태프들이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해 후반부는 선라이즈 스태프가 만들었다. 그래서 초반과 중반 이후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히카리 초이치로는 더 울트라맨의 주인공으로 나이는 20세이고 우주 정거자 이지지3에서 과학 경비대로 전속 명령을 받고 지구로 향하던 도중 울트라맨 조니어스를 만나 그와 한몸이 된다. 주인공답게 구르는 것은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포쿠토 세이지와 맞먹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다. 조니어스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이 보통 지구인이 아닌 울트라맨으로서 활약하는 전사의 운명을 걷게 된 것을 자각하여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면서 육체를 단련하고 있다.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위의 이시머리 눈초리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조니어스의 조언을 받아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였다. 허나 이 작품 최고의 찌질이 마루메 케이의 지독한 이심병과 질투, 열등감 때문에 분익은 내색하지 않았으나 마지막까지 정말 힘들어했다. 마루메 케이는 과학 경비대의 대원으로 나이는 25세로 사격 솜씨는 인류이며 뚱뚱한 체구에 걸맞지 않게 날렵한 모습도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호쾌한 성격이지만 다소 직설적인 면이 있어 다른 대원들과 충돌하기도 하는데 특히 긴급한 순간마다 후련히 모습을 감추는 히카리 초이치로를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해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한국에선 울트라 시리즈가 인지도가 낮고 특히 더 울트라맨은 거의 추억 속의 작품인지라 고전 만화에서 흔한 뚱뚱한 개그 캐릭터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실제로 그냥 외모만 보면 그 시절 만화에 흔했던 돌쇠형 캐릭터인지라 그럴만도 하다. 호시카와 무츠미는 더 울트라맨의 등장인물로 실질적인 지인 히로인이고 과학 경비대의 홍일점으로 나이는 18세다. 여자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당찬 여성으로 실전에도 자주 참여하지만 극동본부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모반의 역할을 맡는 등 후방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원래는 이모반 소속이었다가 경비대에 스카우트되었고 경비대 설립 이전부터 톱의 히로아키와는 아는 사이였다. 울트라 시리즈 히로인들 중에서도 가장 개념찬 성격에 속하며 아미어와 더불어 제작진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정도로 적붕이 거의 없다. 거기다 당시 신인에 가까웠던 시마모토 스미에게 있어선 첫 주연작으로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캐릭터인 셈이다. 히로인으로서의 인기도 높은 편이나 아미아가 워낙 넘사벽인지라 콩라인이 될 뻔했는데 결국 진 히로인이 되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 여담으로 수영복 차림으로 나오는 모습이 많고 시리즈 최초로 샤워씬을 보여주는 등 이 작품의 새끼 담당을 하고 있다. 헤라는 헤라 군단을 이끄는 냉혹하고 포악한 독재자이자 자신의 전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동포인 U40의 울트라 일족을 배신한 반역자이다. 울트라 마인드의 힘으로 전 우주의 정복을 계획하는 야심가로 대언자와 원로들의 조치로 U40에서 추방되었지만 암흑 세계에서 비밀리에 함대를 조직하고 U40을 제압한 후 전설 속의 전하 울투리아가 묻혀있는 지구를 다음 목표로 정해 로이가 부대를 파견했다. 펜서라는 표본과 비슷한 동물을 경호원으로 기르고 있다. 실사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차별화로 작품성과 드라마성, 시청률, 인기까지 모두 거머쥔 역대급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다. 특촬물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울트라맨의 애니메이션화는 팬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한계상 실사 특유의 조밀한 질감이나 중약감, 피부 질감, 디테일이나 음역을 재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고 연령층의 팬들은 이 작품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해골 개수 레드킹만 해도 이름만 레드킹이지 그 특유의 옥수수 같은 피부를 재현하지 못해서 디자인이 바뀌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고 춤추듯 움직이는 울트라맨의 움직임, 당시 기술로는 특촬판에선 구현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공중전, 자연과 과학이 융합한 미래도시와 그곳에서 사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울트라의 별의 영상화, 실사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초거대 괴수, 부작용 괴수의 역동적인 움직임 같은 특촬에선 불가능한 애니메이션만의 표현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주 시청자인 아이들은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 연령층 위주로 호응을 얻긴 했지만 드라마적인 완성도는 실사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높다. 시리즈 구성 각본가가 없고 각 각본가가 자신이 쓰고 싶은 각본을 썼거나 드라마의 중심을 차지하는 에피소드는 천재 각본가로 유명한 요시카와 소지가 만들어 고품질의 각본을 선보였다. 울트라맨이 나타나며 왜 주인공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것을 안무의 룰로 만들지 않고 스토리 내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다양한 갈등 요소를 만들어냈다. 가령 주인공인 히카리는 괴수가 나타날 때마다 울트라맨으로 변신해 목숨 걸고 싸우지만 그가 울트라맨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일부 동료들은 중요한 전투 중에 후련히 사라지는 히카리를 못 믿어하고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히카리는 홀로 괴로워한다는 나름대로 심파조의 묘사가 있었던 작품이다. 이 점은 울트라맨 에이스와 같은 다른 울트라맨에서도 간단하게 묘사된 적이 있으나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걸 캐치해서 메인 드라마로 삼은 것이다. 한국에선 작가 붕괴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오히려 스텝은 드림팀이다. 토리 우미 이사유키와 칸타 타케유키가 감독의 연출가로는 타카하시 료스케, 토미노 요시유키, 애니메이터로는 이노미야 치네오, 키무라 케이이치로, 스다 마사미, 무라 나카히로미, 나카무라 카즈오, 이타로 이치로, 타니구치 모리야스, 타카하시 모토스케, 모리야마 유지, 히라노 토시키 등이 참여했다. 그래서 연출이나 작화는 더 좋은 편에 속한다. 특히 캐릭터 디자인과 메인 애니메이터를 담당한 니노미야 치네오는 중요한 에피소드의 액션씬 대부분을 1인 원화로 그려냈는데 이러한 에피소드는 좋은 작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박력 있는 액션을 묘사하기 위해서 울트라맨의 작화를 뭉갠 것을 두고 의도적인 연출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품이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 감독을 특별히 두지 않고 소수의 실력파 애니메이터에게 맡기는 노 작감 기법을 썼기 때문에 에피소드마다 그림체는 좀 차이가 있으며 장면마다 작화가 바뀌기도 한다. 그림체를 중시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팬들이 작화가 이상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츠부 라야나 방송국에서도 꽤나 기대하던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스태프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1대 감독 토리우미 이사유키도 실력있는 감독이고 후반부는 초전자 로봇 컴배틀러 V1회로 칸타 타케유키, 토미노 유시유키, 타카하시 료스케가 다 모였다. 이들이 다 모인 애니메이션은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유명하다. 야스이코 요시카즈는 NHK의 다큐멘터리 건담 탄생 비화에서 선라이즈는 저작권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건담에는 쓰다 남은 스태프만 주고 다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애니메이션에는 좋은 스태프를 다 투입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어요 라고 해고하기도 했다. 다만 일정 문제인지 중반 이후로 작화가 좀 무너지는 구간이 있긴 하다. 중간에 감독이 바뀐 걸 보면 현장이 혼란이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당시 선라이즈는 미래 로봇 델타니어스, 기동전사 건담, 사이버고 009를 만들고 있어 주력 애니메이터가 많이 분산된 상황이어서 중반부는 상당히 별로이다. 대시 후반부는 건담과 사이버고 009가 종영되고 선라이즈의 7멤버가 총 투입되어 뛰어난 연출과 작화로 대단원을 내었다. 다른 작품에서는 울트라맨이 인간으로 잉태하거나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융합하는 전개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작품에선 최초로 울트라맨은 어디까지나 주인공 히카리의 몸을 빌려서 변신을 할 뿐이지 서로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고 정신도 따로따로해 서로 대화도 하고 이견 대립도 이러한다는 스타일을 시도하였다. 이는 당시의 울트라맨 팬들에게 울트라맨 같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훗날 울트라맨 코스모스, 울트라맨 맥스, 울트라맨 제로, 울트라맨 X에서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또 하나의 기본형으로 정착했다. 지금은 당연히 까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한다. 이후에도 울트라맨은 실사가 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 작품이 없는 사실이 실패로 보이기도 하지만 방영 당시부터 분명히 호평을 받았다. 시청률은 평균 11%로 전작 울트라맨 레오의 시청률을 초월했으며 후속작의 울트라맨 80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는데 당시에 시청률 경쟁을 하던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교해도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 정도의 인기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차기작 울트라맨 80의 제작이 가능했으므로 레오 이후에 위기에 봉착했던 치부라야 프로를 위기에서 구해낸 작품이기도 하다. 울트라맨 조니어스는 더 울트라맨의 주인공으로 지구상에서의 괴수의 출몰, 초자연현상 같은 언밸런스 현상으로 인한 위협을 감지하고 지구에서 200만 광년 떨어진 행성 U40에서 날아온 전사로 애니메이션판 최초의 울트라맨이다. U40 최강의 전사라는 위험 넘치는 타이틀에 걸맞는 강력함은
물론 사력있고 진지하면서 인간미까지 갖춘 데다 단 한순간도 망가지지 않아 진정 초인에 걸맞는 캐릭터이다. 또한 기존 울트라 시리즈의 세계관을 벗어난 애니메이션 독자 세계관의 캐릭터 출신이라는 불리한 입지와 츠부라야의 부실한 상품 전개로 인한 인지도 부족에도 불구하고 후일의 재조명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공식 특촬 세계관에 합류하는 데 성공한 울트라맨이다. 한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는데 더 울트라맨이 MBC에서 더빙으로 방영됨에 따라 울트라 시리즈 정규 시리즈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상파를 탔고, 당시 비인 플래셔를 따라한다고 녹색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 별처럼 만들거나 종이 접게로 별을 만드는 것이 당시 골목길에서 놀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었다. 거기다 이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아티스에서 제작한 동용 운동화에서도 조니어스를 기용한 울트라맨 운동화 모델이 나온 적이 있었다. 백록 비디오를 통해서 비디오판을 접하게 된 사람들도 많아서 1980년대생 전체에서 1990년대생 초반인 유소년층 사이에서는 이 작품의 후속작인 울트라맨 80, 전전자 울트라맨 타로와 함께 가장 친숙한 울트라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자란 유소년층들이 2000년대 초반 국내 1세대 울트라 시리즈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